안녕하세요. 곽북선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손자를 넘어선 명장 백기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때 4대 명장을 꼽으라 그러면 조나라의 연파와 이목, 그리고 진나라의 왕전과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네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났던 장군, 그러면 바로 백기입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백기는 손무가 쓴 손자 병법을 넘어섰던 전략가이며 전장에서 생사를 같이하며 전쟁터를 누볐던 명장이었습니다. 이 백기의 출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이 많은데요. 재미난 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시인 백거이, 백낙천이 자기의 조상이 백기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믿기 어렵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손기라고 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백기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백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백기는 25살 무렵에 진나라의 좌서장이라는 벼슬에 오르는데요. 지금으로 치면은 군단장 정도의 지위입니다. 당시에 위나라와 한나라의 연합군과 낙양에서 전쟁을 벌이는데요. 24만의 위나라와 한나라의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나라가 원교 근공의 전략에 따라서 이 동쪽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백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가 남쪽에 있었던 초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초나라를 백기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해서 초나라의 수도를 완전히 점령하고 진나라의 땅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초나라가 이제 완전히 찌그러든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중요한 전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나라와 위나라가 한나라가 진나라 편에 붙으니까 이 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화양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이때도 백기가 나와서 조나라와 위나라의 13만 대군을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소개드렸습니다만은 전국 시대를 거의 끝냈던 전쟁, 그러면 장평의 전쟁인데요. 이 조나라와 산서성 지역 장평에서 싸웠던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백기입니다. 물론 백기는 처음에 연파라는 조나라의 명장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조나라를 공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부러 병이 났다고 이렇게 칭하고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는 장군을 대장으로 앉혔는데요. 조나라가 여기에 속아서 조효성왕이 늙은 연파 장군을 후방으로 빼고 조사의 아들이었던 조과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러자 바로 백기가 나타나서 공격을 가해서 결국은 조나라가 40만 대군을 잃게 되는데요. 이 장평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백기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전쟁 4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이 4가지 전쟁은 전부 다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만들었던 전쟁들입니다. 백기는 사실상 60이 될 때까지 30여 년을 전쟁터를 누볐는데요. 무려 70번이나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의 달인 또는 불패의 장군, 백전백승의 장군 이렇게 일컬어지는데요. 백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들으면 약간 모골이 송연한 그런 전략인데요. 첫 번째는 백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을 빼앗고 땅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공격하는 나라의 주력군을 전부 섬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성을 빼앗거나 땅을 차지하는 것도 물론 중시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주력군을 쳐부수는 전략을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장평의 전쟁 때 조나라의 40만 대군을 살려 돌려보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갱사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군이 대패했을 때에 끝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킨다. 이게 백기의 전략인데요. 이 전략은 손자병법을 쓴 손무도 반대했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속담이 있죠. 쥐가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거꾸로 공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의 군대가 패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 나라 영토 안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자기의 병법서에서 이것을 반대했고요. 그 유명한 변법을 시행했던 상황도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백기는 무슨 소리냐? 주력군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후환이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공격해라. 그래서 그는
끝까지 추격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사실 이것은 아마 모든 장군들이 나중에 본받게 되는데요. 본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본인이 직접 전선을 시찰합니다. 시찰하고 나서 가장 유리한 지역, 즉 지형으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지역을 먼저 차지한 뒤에 거기에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이 방책을 세우고요. 더 중요하게는 굉장히 높은 망대를 여러 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진을 내려다볼 수 있게, 그래서 적진이 움직이는 동향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상당히 유력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손자가 반대했던 것인데요. 먼 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원교 근공의 전략도 진나라가 제 나라를 자꾸 공격하다가 실익이 없으니까 그것을 변환시켰던 전략 아닙니까? 그렇지만 전쟁터에서 백기는 반대의 전략을 썼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적군을 기습하는 전략을 주로 백기는 사용했는데요. 그가 무려 2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도 하루에 약 30km 정도를 강행군에서 적군을 공격하는 이런 기습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이 백기는 이 네 가지 전략을 통해서 70번을 싸매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고, 적군을 공격하고 나서 승리하고 나면 단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전부 다 죽였습니다. 조금 우리가 보기엔 좀 잔인하긴 한데요. 백기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상대 주력군을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거꾸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전부 죽여라. 이게 백기의 전략이었고, 전국시대 때 다른 나라들을 벌벌 떨게 했으며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전략입니다. 그의 선멸작전과 끝까지 추격한다는 것, 그리고 진지를 구축하고 망루를 높게 쌓아서 적진을 살펴본다는 것, 그리고 병법서에서는 어긋나지만 원거리에 있는 적군을 기습 공략해서 완전히 섬멸시킨다. 이게 이제 백기의 전략이었는데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장평의 전쟁을 끝냈을 때 그 당시 재상이었던 범저와의 사이가 멀어집니다. 이 백기는 조나라를 완전히 없애자고 주장했고, 범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도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물러나야 된다. 다른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백기가 어쩔 수 없이 물러서게 되는데요. 장평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3년쯤 후에, 그때도 진 소양왕이 여전히 집권하고 있었는데요. 이 소양왕은 무려 54년 동안 군주를 했습니다. 그때가 50년 차인데요. 한 나라를 완전히 없애려고 공격하라고 백기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때 60이 넘은 백기가 반대합니다. 한 번도 군주의 명령에 반대하지 않았던 백기는 당시의 형편을 보면 진나라도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고 재정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한번 일으키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나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 소양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지금은 공격할 시기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우리가 경제 정책을 해서 국가를 조금 부흥시키고 군인들도 좀 쉬게 한 뒤에 공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했지만 진 소양왕은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공격하라는데 무슨 잔말이 많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백기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역사적으로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백기는 집에 들어누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 소양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들것에 백기를 실어서 정말 백기가 병이 들었나 이걸 보기 위해서 궁궐까지 데리고 왔었던 이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건 백기는 정말 병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나라를 이 진 소양왕이 다른 장군을 통해서 공격하게 했는데 결국 한 나라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화가 더 치밀었죠. 하지 말라고 해서 했는데 성공했으면 봐라 내가 하길 잘했지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실패하면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저 자식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심리가 있죠. 그래서 결국 백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백기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범저가 진 소양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폐하, 우리가 한 나라를 공략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공략하지 못했던 것은 백기의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소양왕과 범저가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칼 한 자루를 백기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장군에게 군주가 단검을 보내면 자살하라는 것입니다. 큰 칼을 보내면 내가 내 대신 나가서 싸우라 이런 뜻인데, 단검을 보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 자살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오자서도 죽을 때 부차가 무엇을 보냅니까? 어장검이라는 단검을 보냅니다. 너 죽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백기가 그 칼을 들고 내가 30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전쟁터에서 70여 차례나 승리를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냐? 너무나 억울해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잠깐 생각하더니 그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죽어서 마땅하다. 사실 내가 장평의 전쟁에서 40만 대군을 돌려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들을 속여서 땅을 파괴하고 갱사를 시켰던 것은 나의 죄가 크다. 나는 죽어서 마땅하다. 그리고 본인의 목을 찌르고 죽었습니다. 이 백기는 벼슬이 대량조라는, 지금으로 치면 총리격의 벼슬까지 했던 사람이고, 초나라 수도를 점령하면서 무안군이라는 자기까지 받았고 세력이 굉장히 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무신들이나 문신들에게 사실은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 소양왕도 세력이 커진 백기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속으로 껄끄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백기는 그렇게 죽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역사가들은 이 백기가 훌륭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잔인했다. 적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섬멸시킬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비판을 받았던 것이 바로 장평의 전쟁에서 그 젊은 목숨 40만 대군을 갱살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게 역사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걸 다 비판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당태종 이세민 같은 사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백기가 죽게 된 것은 백기의 잘못이 아니라 당시 진 소양왕의 판단이 틀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군주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백기야말로 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세민 본인은 본인이 아버지를 도와서 수나라를 없애면서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백기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손자병법과는 달리 반대의 전략을 써서 70여 번이나 전쟁에서 승리했고 승승장구했으며 진나라가 후대에 통일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만들었던 명장 백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흥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